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산 대 성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은 이번 시즌 새로 프로에 뛰어든 청주 원정에서 완패하며 12위로 추락했다. 가브리엘과 완드류 등을 영입해 호기롭게 나선 이번 시즌이었는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에 그쳤다. 때문에 홈경기로 열리는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의욕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이다. 김경준과 윤주태 등 가브리엘을 지원할 공격수들의 선발 출전도 기대할 만하다. 성남은 경남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그 기간 리그 12위인 김포와 김천을 상대하는 등 쉬운 상대가 없었는데 패하지 않았다. 데니엘손과 크리스 등 새로 가세한 외인 공격수들은 제공권, 장악과 문전 마무리 등 여러 면에서 팀의 힘이 됐고 심동훈과 박상혁 등의 컨디션도 살아났다. 성남의 우위는 본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에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도 덩달아 오른 최근이다. 센터백 장유섭이 징계로 빠질 안산 상대로 원정이지만 충분히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특히 심동훈과 크리스가 측면을 폭발적인 돌파로 헤집어 놓을 수 있기에 데니엘손과 이종우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안산이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천안 대 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티는 1앤에게 패배하면서 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2개의 골을 득점하면서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마다 항상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수비가 문제입니다. 전 경기에서는 90분 이후에 2골을 내어주면서 짧은 시간 동안 수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벌써 여름 이적 시장 보강 포인트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열 감독도 센터백과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적으로 후방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이적 시장을 보내기 전까지 천안의 지금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실점을 경기마다 내어주고 있고 감독도 지적했던 후반 집중력 문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충남 아산은 김포를 만나 패배했습니다. 패배 후 이랜드에게 밀리면서 순위도 떨어졌습니다. 박동현 감독은 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천천히 살아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 라운드 로빈이 돌아간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김포의 수비력을 뚫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 시즌에도 수비보다 공격적인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축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팀 기조에 따라서 외국인 공격수가 없던 때 시즌을 치렀던 전 시즌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천안의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결정력에도 문제가 있어 큰 신뢰를 가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충남 아산의 공격력이 이번 시즌에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비, 공격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천안에 비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천 대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패를 당한 이후 홈경기라 의욕적으로 나섰는데 에르난데스와 제르소의 슈팅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시즌 잘해주던 스트라이커 천성훈의 부상 이탈 속에 최전방의 골 결정력 저하가 생겼고 그로 인해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골을 노려야 한다. 광주는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3차례와 4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시즌 초반만 해도 공격적인 축구로 리그에 새 바람을 일으켰지만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승민과 정호연 등 이정효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은 볼 점유를 잘 하고 있지만 산드로와 허율, 아사니 등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토마스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다. 인천의 우위는 본다. 인천이 최근 골 가뭄에 시달리긴 했지만 신진호와 이명주, 문지환 등 중원 경기력은 안정적이다. 또 전북의 맹공을 90분 내내 막아낸 델그리지와 김동민, 오반석 등이 버티는 수비 라인도 있다. 광주가 쉽사리 골문을 열기 어렵다. 제르소와 홍시후가 빠른 발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에르난데스의 마무리가 있을 인천입니다. 광주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FC 서울 대 제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리그 선두인 울산을 원정에서 만나 선전했지만 패했다. 김신진의 동점골이 나왔고 박수일의 추격골이 나왔지만 박스 안에서의 바코를 막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리그 선두 상대로 원정에서 오히려 경기의 주도권을
가진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K리그 최고의 선수인 나상호를 중심으로 황의조와 윌리안, 곽동진 등의 공격진도 확실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제주는 최근 5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서울의 골득실에서 밀린 3위로 올라섰다. 시즌 개막전에서 주전 3명이 부상을 당하며 롯데에 아웃됐고 그 이후로도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서진수는 3차례 결승골을 뽑아내는 등 팀의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떠올랐고 이창민기 이끄는 중원도 탄탄하다. 제주의 최근 기세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서울은 호에서 화력으로 상대를 잠재울 수 있는 팀이다. 특히 기성용과 팔로세비치 등이 이창민과 김봉수가 나설 제주 중원 상대로 쉽게 흐름을 주지 않으며 전방으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상호의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서울이라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5번째 경기는 안양 대 전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 안양은 김천과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기복이 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로 인해서 순위도 2단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안양을 괴롭히고 있는 상위권 포비아는 그래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우형 감독은 팀의 전력을 수비는 좋긴 하나 공격력은 약한 팀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밸런스가 무너진 천안에게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한 경기를 뺀다면 멀티 득점 경기가 없는 팀입니다. 나탄의 음주운전 이후 퇴출 이후 오히려 공격이 눈에 띄는 기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세가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우형 감독이 지적한 기복이 득점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는 부천에게 2대 5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2대 1로 앞서다가 갑자기 사실점을 당한 것이 매우 안타까웠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자행했던 교체가 되려 패착이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실점이 잦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골을 넣은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득점을 위해서 고삐를 당기는 스타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물론 안양의 공격력이 막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천안을 상대로는 대량 득점에 성공하는 등 수비가 약한 팀들은 잘 다뤄온 전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부천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천안을 잡고 중위권 추격을 시작했다. 호난과 해난, 박항서 감독의 애제자인 반또한 등을 영입해 충분히 승격에 도전할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즌 초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1라운드 후반에 승점을 잘 따냈다.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호난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잘 몰고 다니고 있고 브루노의 패싱 게임도 살아났다. 부천은 부산 원정도 승리하며 어느덧 3위까지 뛰어올랐다.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화되며 중위권 정도로 평가받았는데 기대 이상의 1라운드를 보냈다. 이영민 감독이 팀의 키맨으로 평가한 카즈가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했고 카릴도 보여진 스탯 이상의 존재감을 보였다. 닐소는 여전히 안정감 있는 수비진의 리더 역할을 해냈다. 접전의 무게는 실린다. 최근 분위기에서는 부천이 다소 낮긴 하지만 이랜드도 그리 밀리는 상황은 아니라 또 김원식과 이상민이 중원에서 볼 점유를 잘하기에 카즈가 이끌 부천 상대로 경기의 흐름을 줄 이유가 없다. 두 팀이 90분 내내 치열하게 중원 경합을 펼칠 것이다. 부천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대전 대 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포항 원정에서 조유민과 전병관의 골이 터지며 승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승골을 내주며 패했다. 그래도 최근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며 반등의 가능성을 알렸다. 컨디션 저조가 있던 조유민이 돌아왔고 주세종과 이진현의 중원도 살아났기에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티아고와 유강현 등 최전방 공격진이 조금만 해준다면 상위권 추격도 노릴만하다.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를 제압했다. 햄스트링 부상 중인 세징야를 비롯해 에드가와 케이타, 홍정훈 등 주전 선수 여럿이 엔트리에서 제외됐음에도 귀중한 원정 승리를 챙겼다. 2004년생 미드필더 박세진이 케이타의 자리에 들어와 중원에서 잘해줬고 이근호와 고재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접전의 무게는 실린다. 대전이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진용과 이용래, 박세진 등이 나설 대구의 중원이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또 세징야가 이 경기의 후반 교체로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에 후반 경기력에서 기대할 만하다. 티아고와 레안드로를 앞세울 대전이 홈 승리를 노리겠지만 승점 한 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